얘들아, 객관식 1번 한번 봅시다. 이거 오늘 많이 틀렸더라고. 보면은 이 지문에서 말하는 만년설이 뭔지 알죠? 만년설이 뭐야? 하율이 만년설이 뭐야? 꼭대기에서 눈 쌓이는 눈이 쌓여가지고 안 녹는 거. 왜 눈이 안 녹아요? 추워. 추워서. 그래서 보면은 기온이 오르면서 만년설 아이스캡이 녹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물어보는 게 이 빈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뒤에 있는 내용이 없으면 빈칸에 다양한 내용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세상이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었어. 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날이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장소 주변에서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장소 주변에서 살기 시작을 했는지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농업이 유리한. 근데 아직 농업 얘기는 안 나왔고, 음식이 집약적으로 자랄 수 있게끔 하는 장소 주변으로 몰렸대.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 식량을 재배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여기 뒷문장에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을 빈칸에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 변형을 하기는 했거든? 프로덕티비티 무슨 뜻이야?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맞아. 생산성. 다이버시티는 무슨 뜻이에요? 다양성. 다양성. 무슨 일이야 오늘? 앞에 바이올로지컬 무슨 뜻이에요? 생물학. 그치. 혹시 오늘 왜 이래? 일본이죠. 네가 있어? 내가 했잖아. 얘들아, 그럼 보세요. 생물학적 생산성과 다양성, 이거 쉽게 뭐라고 풀어서 말할 수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생산성과 다양성이 있는 게 무슨 말이야? 먹이가 풍부하다. 또 다양성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산성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결과물이 많은 거야. 아까 뒤에서 집약적으로 그 음식을 기른다라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productivity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은찬이가 얘기했듯이 다양한 애들이 있는 거, 그 diversity라고 할 건데, 이제 생명체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다양해졌다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 쓴 겁니다. flourish, 이거 뭔 뜻인지 알겠어요? 번성하다. 맞아. 번성하다. 근데 어떻게 번성을 했냐면은 매시브 스케일이 큰 규모로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러면은 일부 지역에서만 자잘자잘하게 생명체들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명체들이 많아졌다, 풍성해졌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이 가장 적절한데, 이 지문이 원래 어떤 문장이었는지를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갑작스런 생명체의 폭발을 경험했다라고 했습니다. 뒤에 life라는 단어가 삶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얘가 생명체라는 뜻도 있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빈칸 문제로 풀었지만, 만약에 이 we experience로 시작하는 문장의 의미 추론을 물어봤다 라고 하면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생명체들이 많아졌다, 다양해졌다, 이런 말을 하는 문장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잘 내용 이해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좀 더 보거나 뭐 이런 해야 되는데, 이거 서답형 1번 보면은 이거 중간고사 때도 나왔거든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너네가 이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일단은 A번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영작을 해야지. 영작하면서 잘 푸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뭘 잘 봐야 되냐면은 작년이랑 재작년에도 요거 보기를 잘 못 봐가지고 아쉽게 틀린 애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de-information, not able to 이렇게 단어를 묶어가지고 보기로 하나의 이제 단어 취급을 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 보기들을 하나하나 이제 디테일하게 보기 전에 하나씩 보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막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가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다 쓰고 보기에서 단어를 붙여가지고 쓴 거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면은 이 문장을 일단은 썼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어디 갔냐? 뭐 이렇게 문장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쓴 부분이 보자. we are 요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요 밑줄친 부분을 너네가 쓰고 나서 보기로 올라간 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끊어서 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붙어 있는 애들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얘가 하나로 보기에 묶여 있고 얘도 묶여 있고 뒤에 디인포메이션도 묶여 있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 작문하고 나서 꼭 붙어있는 보기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줘야 됩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일부러 이거 문제 낸 거예요. 아 이거 퍼즐은 좀 더 쓰면 좋긴 하겠는데 단어 객관식 좀 하는 것 같고 일단 잘했습니다. 조금 쉬다가 진도 나갈게요. 내가 뭐 또는 잘못이 아니야. 너 그거 몇 점이야? 저거 중간. 안 알려줘. 24번 봅시다. 이제 다들 이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이제 핸드폰 SNS 많이 보잖아, 그죠? 근데 그때 보통 도파민이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짧고 재밌는 것들. 그러니까 내 기분이 확 오르는 거지. 하지만 인간은 항상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미디어를 보는 중에는 도파민이 올라가지고 기분이 좋았다가도 이걸 다 보고 나면은 내 기분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도파민이 뚝 떨어진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기분이 확 올랐다가 내 기분을 오르게 하는 도파민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불쾌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하는 게 이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번부터 보면은 보자고 합니다. 뭘 볼 거냐면은 너희 두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여기에서 쓰인 명사절 what은 주어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떨 때 두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 옆에서 접속사 when을 생략하지 않은 분사 구문을 썼는데 이 지문에 우리가 이제 스크롤 내리는 모습을 말 그대로 동사 스크롤이라는 자동사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없이도 현재 분사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 분사 구문을 풀었었을 때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는 you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소셜 미디어에서
너가 스크롤을 내리고 있을 때 너희 두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그거를 look at 한번 보자는 거야. 근데 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한 번 더 뭐라고 표현을 해줄까? 바로 뒤에서 퀵 빠르게 생겨나는 도파민 활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빠르게 오른다라고 하는 거지. 이 문장에서 이 단어는 어휘적으로 물어보기 좋으니까 알아두자. 도파민이 확 빠르게 오른다는 거. 2번 문장 보면은 일단 너가 소셜미디어 어플을 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여기에서도 어휘 immediately 꼭 알아두세요. 곧바로 즉시 알아차리게 되는 거야. 근데 뭘 알아차리게 되는지를 you notice의 목적어를 접속사 대 생략하고 요렇게 쓰고 있어. So you feel really good. 기분이 되게 좋아진다라는 거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뭘 알아차리게 되냐면은 your dopamine levels, 너의 도파민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fast,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차려. 그리고 나서 and 뒤에 쾌락, 기쁨이라고 하는 게 두뇌에서 경험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수동태 문장이기 때문에 목적 없어도 완전하죠. 그래서 너가 소셜미디어 앱을 열었을 때 곧바로 알아차리게 되는 거를 크게 3개로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이거 really good까지만 노티스의 목적으로 보지 말고 여기서부터 문장 끝까지 전부 다 노티스의 목적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3가지가 순서대로 일어난다라는 거를 알아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3번 문장 보면은 주어가 챌린지, 문제, 어려움. 근데 어떤 문제인지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This creates의 목적어가 없어. 앞문장 내용이 만드는 어려움이 무엇과 마찬가지인지를 as with 이런 단어는 꼭 알아두세요.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다. 어디에 있는 in our universe.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장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SNS에 스크롤을 하면서 도파민이 확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3번 문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도파민이 갑자기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게 만들어내는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 문제가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물리학 법칙이 설명을 하는 거야. Laws of Physics가 물리학의 법칙.
뭐라고 설명을 하냐? What goes up? 올라간 것은 반드시 come down, 무너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말한 이 물리학 법칙을 4번 문장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너희 두뇌와 신체는 항상 추구하고 있다는 거야, 무언가를. 근데 이게 뭔지를 뒤에서 항상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를 접속사가 없어서 콤마 찍고 접속사 대신에 계속적 용법을 써가지고 연결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계속적 용법이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뭐냐라고 하면은 앞문장에 있는 이거 목적어를 생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항상성이라고 불리는 것은 단순히 밸런스, 균형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해. 5번 문장 봅시다. 보면은 이런 것도 표현을 좀 알아두세요. with in mind. 밑에도 써뒀듯이 염두에 두고. 중간에 들어가는 this가 가리키는 거는 앞문장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두뇌와 신체가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균형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면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도파민 수치가 빠르게 올라갈 때, 그러면은 뭘 할 때 도파민 수치가 빠르게 올라갈까? 아까 1번 문장이랑 마찬가지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 구문을 웬디의 스크롤링을 사용해가지고 써주는데, 이거 잘 볼게요. 보면은 이 분사 구문이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you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연결하고 있는 앞문장의 주어는 도파민 레벨스, 주어가 다르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가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있다. 도파민 수준이 되게 빠르게 오른다. 요거 주어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우리 보통 이거 생략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분사 구문이 너네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건데, 특히 모의고사에서 원래는 주어를 생략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문맥상 판단할 수 있는 주어, 그게 다르더라도 분사 구문이 있는 문장에 들어가면은 의도적으로 생략을 할 때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은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분사 구문이다. 앞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가 다르지만 문맥상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주어 생략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보면은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면서 도파민 수치가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빠르게 오른다라는 거지. 이때 이어지는 문장에 우리 두뇌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거야. 뒤에 있는 이 대화를. 어떻게 are my dopamine levels so high? 라고 해서 내 도파민 레벨이 어떻게 이렇게 높아져? 라는 생각을 두뇌가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두뇌의 입장에서는 나의 도파민 수치가 평소랑 달라졌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한테는 지금 이게 위험 상황인 거야. 이머전시인 거야. 그래서 이 수치를 빠르게 내리려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한다라는 거지. 그거를 6번 문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항상성이라는 거를 achieve, 이루기 위해서, 혹은 balance,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요거 아니면은 요거를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문장에 도파민은 확 오르고 나서 has to, 이거 조동사죠? 그래서 이 I의 동사 원형이 여기 왔어.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빠르게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때 문맥상 빠르게 내려간다라는 것도 알아둡시다. 아까 빨리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도 빨리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은 뭘 빠르게 내려가게 하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동일한 양을 빠르게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지. 이때 문맥상 동일한이라는 형용사도 잘 알아둡시다. 그러면은 어디로 동일한 양의 도파민을 떨어뜨릴까? Below your baseline level이라고 해서 너의 기준선 수준 아래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쁨이나 쾌락의 수치가 이 정도가 우리가 노멀한 상태라고 가정해 보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평소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 그냥 이 정도로 무던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스크롤을 내리면서 갑자기 이렇게 쑥 올랐어, 도파민이. 그래서 두뇌가 깜짝 놀란 거야. SNS 어플 닫자마자 다시 떨어진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제 이 올라가는 과정이 빠르게 올랐지만 계속 쭉 올라가고 있다가 쭉 빠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기분이 내가 평소에 이 정도의 기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확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은 양을 빠르게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게 도파민이 10만큼 올랐으면은 다시 10만큼 떨어진다. 그게 아니라 이제 빠르게 오른 것과 똑같이 빠르게 떨어진다 라는 말을 동일한 양을 기준선 아래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 이렇게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그 목적이 in order to the rebalance 이런 단어는 빈칸으로도 내기 좋으니까 알아둡시다. 아까 전에 항상성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밸런스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여기에서는 rebalance를 사용해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 여기 밸런스 있네. 뭐 빈칸 같은 거를 써보세요. 라이팅 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게 꼭 알아놔야 돼요. 그러면은 도파민이 훅 떨어진 것까지는 알겠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또 접속사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동사 make를 분사 구문으로 다시 만듭니다. 지금 보고 있는 making 분사 구문도 아까 5번 문장이랑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얘가 연결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요거잖아. 도파민. 그러면은 이 making의 주어가 도파민이면은 생략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making 분사 구문이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앞문장 내용 전체예요. 도파민이라는 게 다시 균형을 맞추려고 내가 평소에 유지하는 기분, 그 기쁨의 정도보다 훅 떨어지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하는가를 쭉 연결한다 생각하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사역동사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 동사 원형 쓰죠? 그래서 feel worse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지문에도 비교급 강조 엄청 나온단 말이야. 훨씬 더 나빠지는 거야. 어떨 때보다 너가 스크롤링 하는 거를 시작하기 전보다. 그래서 똑같이 빠르게 오른 것처럼 훅 떨어지기 때문에 그 훅 떨어지는 것만큼 스크롤링이 끝나고 나면 기분이 많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39번 보자. 요거 꼭 알아놔야 돼. 너네 앞으로 고3까지 이 배경 지식을 알아두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을 거예요. 주제를 보면은 삼림벌체 뭔지 알아? 삼림벌체가 뭐야? 삼림벌체. 벌집.
나무. 그 삼림이 산에 있는 나무잖아. 벌집 왜 나온 거야? 어?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나무를 자르는 거. 근데 나무를 자르면은 탄소 조절 기능이 상실이 된대.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진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게 이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영어로 보기 전에 좀 설명을 해줄게요. 그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분명히 들어봤잖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지? 광합성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가장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 필요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식물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 이산화탄소, 그 탄소에 있는 어떤 성분이 필요해서 이산화탄소를 마셔서 얘네한테 더 이상 필요 없는 산소를 내뱉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인간이 필요한 것과 식물이 필요한 게 다른데 오히려 이게 좋은 영향을 서로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주변에 이제 식물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탄소를 먹어주고 산소를 뱉기 때문에 탄소가 주변에 너무 많아지는 거를 막아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 나무들을 잘라냈기 때문에 원래 하던 것보다 탄소를 많이 못 먹으니까 주변에 탄소가 늘어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아, 졸지 마, 졸지 마. 얼마나 재밌는 얘기하는데 지금 왜 졸아? 그러면은 탄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그 너네가 과학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에 온리 산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양한 공기의 종류들이 이제 섞어가지고 산소 비율이 높을 뿐이지 존재를 하는 건데, 탄소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탄소가 적당히 있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게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게 해줘.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문제는 나무들을 베어감으로써 탄소량이 너무 많아진 거야. 적당히 있으면은 적당히 온화한데 탄소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얘가 덥게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탄소가 이렇게 막을 만들어 버리면은 요 안에 있는 우리가 사는 이 대기가 열을 밖으로 뿜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를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그게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우리 중간고사 때는 전기나 파스포일 이런 거 너무 많이 써가지고 탄소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 지문에서는 이제 탄소를 먹어주는 나무들이 썰어버리니까 지구 온난화가 심해진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번부터 바로 보면은 숫자 앞에 approximately 들어오면은 about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죠. 대략 15에서 20%. 전 세계 온실가스의 이미션, 배출, 방출의 대략 15에서 20%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의 주어 수일치 기준이 되는 명사가 뭐예요? 어떤 명사 기준으로 동사 판단해야 돼? is, are 중에. 그치? 지금 퍼센테이지 들어갔단 말이야, 주어에. 그러면 이때는 over 뒤에 있는 명사가 수일치 기준이 되거든요. emissions 기준으로 동사 are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cause 동사를 수동태로 써가지고 이제 목적어 없어도 완전하게 만들었어. 어쨌든 무엇에 의해서 유발이 되냐면은 degradation, 환경 악화, and deforestation, 산림 벌채, 두 가지에 의해서 원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2번 문장 보면은 나무가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은 쓰기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play a huge role. 큰 역할을 하다. 어디에 있어서? 탄소 순환에 있어서. 내가 밑에 탄소 순환이 뭔지 대략적으로 써두긴 했는데 그냥 탄소가 필요한 만큼만 대기 중에 돌아다니는 거를 탄소 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3번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데이는 앞에 나왔던 나무들을 가리키는데 얘네들이 전환시킨다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무엇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전환시키냐라고 했을 때 옆에 써놨거든? convert 목적어 뒤에 전치사 to.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전환시킨다. 뭘 통해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뒤에 photosynthesis 이 그 단어 꼭 알아두세요. 앞으로 많이 볼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나무들이 are viewed 여겨지는 거야. 무엇으로 여겨지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조절자라고. 특히나 이산화탄소를 조절해 준다고. 이거 방금 전에 설명했던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문장에서 나무의 large amount 많은 양이 existence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will know that 이거 부사예요. 근데 이거 부정문 아닙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너무 당연하게도 이끈다라고 하는 거지. 어떤 결과를 이끄냐면은 탄소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문맥상 줄어드는 이산화탄소의 presence, 존재, 실제라고 할 겁니다. 어디에서? 뒤에 in the atmosphere 이게 한 번에 대기 중에.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산소를 뿜어졌기 때문에 반대로 산소의 존재는 증가하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나무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걸 말했다라고 하면은 5번부터는 이제 환경 파괴가 시작되는 상황을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unfortunately 연결어가 들어갔습니다. 불행히도 삼림벌채라고 하는 것이 아까 4번 문장에서 말했던 과정을 막아버린다라고 하거든요. 이 표현 본 적 있잖아? 이것도 쓰기 연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진행형 preventing이 from 동명사 옆에 써놨습니다. 동명사 하는 거를 막는다는 거. 그래서 4번 같은 과정이 완전히 accomplished 성취되어지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줄고 산소가 늘어나는 과정을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거. 6번 문장 보면은 이게 주어 동사를 쓰기 전에 with 전치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을 만들었거든요. 일단 with 뒤에 오는 목적어가 half of the earth forest라고 해서 지구에 있는 산림의 절반. 그리고 그 뒤에 과거 분사건을 써가지고 분사 구문을 썼는데 이거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 왜냐면은 우리가 with 분사 구문 같은 경우에는 요 with를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사라지면서 이어지는 문장에 이산화탄소의 양은 꾸준하게 rising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문장 잘 봐주세요.
is rising. 진행형 동사입니다. 근데 6번 문장에 is rising 뒤에 왜 목적어가 없어? 왜 여기서 끝났어요? 은찬 이유가 뭐야? 왜 진행형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진행형 뒤에 목적어. 수동태는 아니잖아요. 그치, 수동태가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지. 목적어가 없는데 왜 수동태가 아니에요? 목적어가 앞에 있나? 없다 했잖아. 없으면 목적어 없어. 목적어가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한 적도 없는 말을 하네. 언제 내가 목적어 생략해도 된다 했어? 아, 분사구문. 짱나게 하지 마. 짱나게 하지 마. 응? rise 무슨 뜻이에요? 오르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그래서 목적어 필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다른 질문에도 나왔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정리해보면은 rise 이거는 오르다, 증가하다, 얘랑 비슷하게 생긴 게 raise 올리다, 증가시키다. 이거 꼭 구분해야 돼요. 문제 나왔을 때 헷갈려 하기 너무 좋거든. rise는 무조건 자동사기 때문에 얘는 항상 능동, raise는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말이 나온 김에 그 오늘 단어 시험 범위에도 포함이 됐었는데 rise 이거 무슨 뜻이에요? 발생하다. 오, 그치. 얘는 발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는데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런 단어가 만약에 객관식 어휘 문제 같은데 출제된다라고 하면은 틀리기 너무 좋거든? 얘도 무조건 자동사야. 그래서 오늘 그 우리 퍼즐에 내가 이 단어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영영풀이에 happen 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happen, occur, arise, take place 세 개 똑같은 의미인 거는 꼭 알아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arise, rise, raise 이거 세 개 차이 꼭 알아놔야 됩니다. 왜 뭐가 궁금해? 라이징이 응. 그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앞에 is랑 is rising으로 중간에 부사가 들어갔긴 했는데 이제 is rising을 그냥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틀렸다는 걸 꼭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수동태를 만들었다라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헷갈리기 좋습니다. 좀 알아놔야 돼요. (7번) 문장으로 가보자. 우리는 5번, 6번 문장을 통해서 지금 삼림벌트로 인해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 7번 문장을 보면은 대기 중에 더 많아진 이산화탄소를 가지고서 이어지는 문장 보면은 문맥상 less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같이 해석을 해보면은 더 적은 sun's radiation이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
이 복사 에너지가 is being reflected 라고 해서 봐봐. 비동사 ing는 진행형인데 pp는 수동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보고 있는 is being reflected는 진행 수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네. 옆에 거에서는 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모올이라 되어 있다고? 모르고 아, 잠시만. 맞아. 미안해. 뭘로 보고 다시 갑시다. 뒤에 있는 내용이랑 같이 봐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뭘 말할 거냐면, 봐봐. 이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멀리 이렇게 태양이 있잖아. 얘네들이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태양 이렇게 빛을 비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만약에 얘네가 우리한테 준 빛의 양이 10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다 받아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지표면을 통해서 튕겨나가게 반사를 시키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하면은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다 받아버리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일부를 튕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요렇게 왔다가 튕겨서 꺾이는 과정에서 쭉 대기권을 넘어서 우주로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탄소가 껴있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루트가 막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 열 에너지가 반사돼서 우주로 넘어가지 못하고 막혀버리면은 여기에 이렇게 열이 남아버리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요 전체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삼림벌체가 광합성을 못하는 것도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를 멀리 보내지 못하는 것 역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7번 문장에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instead of 이게 대신에 라고 해석을 하지. 그래서 우주로 being released 방출되는 대신에, 그러니까 우주로 보내야 돼. 근데 보내지 못한다라는 거지. 지구에 다시 돌아와서 being reflected 반사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쭉 지구에 왔다가 튕기려다가 다시 지구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 근데 그 양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 많아졌다라고 해서 더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우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지구로 반사되게 되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and 뒤에서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다시 지구로 돌아온 것 앞문장 내용 이것이 is causing 유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거 둘 중에 뭐 들어가야 돼요? rise가 들어가야 돼? raise가 들어가야 돼? rise. 그치, rise 들어가야지. 의미가 똑같은데 지금 뒤에 목적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무조건 능동으로 써야 되는 거는 rise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rise가 올라가서 들어가서 어쨌든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지구온난화가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8번 문장의 그에 따라서 이 삼림벌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major issue, 주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 표현도 쓰기 연습을 좀 할게요. When it comes to 이거 전치사입니다. 다른 지문에도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말을 했었는데 뒤에 명사만 와야 돼요. 그래서 삼림벌체가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이 되어서 광합성이랑 태양 에너지의 움직임을 방해한다. 그거를 말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40번 이게 좀 어렵거든? 하지만 봐야겠어요. 보면은 주제가 인간의 의사결정 방식인데 감정으로 먼저 결정을 해놓고 이성으로 정당화하는 인간의 의사결정 방식이 있다를 설명하는 게 이 지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너희가 학교에서 학원까지 어떤 교통수단으로 올까? 걸어올 수도 있고 버스 탈 수도 있고 자전거 탈 수도 있고 수단이 다양하단 말이지. 근데 너네가 학원까지 10분 학원 수업까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갈 수 있다, 달리면 돼 라는 생각으로 걷기를 선택을 했어. 근데 늦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일단은 걷는다라는 의사결정을 했고, 걷는다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걷고 싶어 라고 했다면은 그냥 걷고 싶어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늦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내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받아주지 않고 내가 왜 이 결정을 했는지를 정당화한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본인이 감정적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는가를 정당화하는 거. 그거를 말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일본 문장 바로 보면은 우리는 go out, 나간다 합니다. 세상 속으로 everyday, 매일. 그리고 make decisions, 결정을 내립니다. 매일매일 집 밖에서 뭔가를 하잖아. 그리고 결정을 내리죠. 근데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what is safe or not,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 뭐가 안전하고 뭐가 안전하지 않은지, 혹은 뭐가 적합하고 뭐가 적합하지 않은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이걸 2번 문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복을 하는데, 일단 이 문장을 주어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앞문장 내용 전체, 우리가 매일 안전한지 적합한지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 이게 뭐냐면은 is 뒤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비동사 뒤니까 목적어가 아니라 주격 보호로 쓰인 접속사 대를 생략했다라고 볼 겁니다. 그리고 what으로 시작하는 문장의 주어, 얘는 has suggested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at으로 주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심리학자인 조셉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것이 is 동사 뒤에서 이게 문맥상 무의식적 위험 감지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문장 구조가 what 명사들 주어, is 비동사 뒤에 무의식적 위험 감지를 주격 보호로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게 뭔지를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어. 주격 관계대명사가 동사에 determines s 붙인 이유가 뭐죠? 은찬이 왜 determine을 단수형으로 썼어요? 주격 관계대명사에. What psychology 조셉 이 has suggested까지 문장이 주어예요. 지금 요거 물어봤어요.
이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를 왜 단수형을 썼어? 아닌가? 사이콜로지스트 조셉이 주어인가? 그래서 3인칭 단수 아닌가? 얘가 단수인 이유가 이거 이렇게 연결한 거야? 네. 관계대명사 동사인데 얘가 단수여서 이렇게 동사 이제 썼어요. 아 그러면 얘 뭐야? 얘 왜 S 붙이는 거야? 딕테털. 그치, 수식받는 명사를 기준으로 수일치를 하잖아. 그래서 뭘 결정하냐면은 어떤 대상 혹은 어떤 사람이 안전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요거를 결정하는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거 라이팅 시키기 좋거든요. Whether or not something or someone is safe, 이런 거는 앞에 있는 determines랑 같이 써보라고 하기 좋으니까 어법 부분이어서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수식하는 내용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안전한지 아닌지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뒤에서 before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 전에 무엇을? 투부정사를 의식적으로, 이런 표현도 알아둡시다. make a determination.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전체 문장에서 어휘를 다시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위험 감지를 하는 게 의식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거를 감정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의식적으로 판결을 내린다라는 거는 이성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을 danger detector라고 부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2번 문장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겠어요? 3번 문장 보면은 어떤 대상, 동물, 그리고 사람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평가되어질 때 이어지는 문장에서 fear response, 이거 한 번의 공포 반응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반응인지를 이거 보일지 모르겠는데 콤마 사이에 두고 앞에 있는 주어를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얘가 call이라는 동사를 수동태로 쓰고 목적격 보호랑 같이 붙여가지고 has been called, 불려왔는데 fight or flight,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불려온 공포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거 앞으로 모의고사 공부하면서 몇 번 보게 될 거거든요. 내 앞에 위험한 상황이 놓여졌을 때 나는 그걸 싸울 것인가,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칠 것인가 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판단하는 거를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불려지는 공포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때 occur이란 동사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아까 정리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 없이 그냥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두 가지 중 한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4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감정적으로 도망칠지 싸울지를 판단한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번에는 의식적인 수준에서, 쉽게 말하면은 이성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바로 잡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실수를. 근데 어디에서 오는 실수냐면은 덴저 디텍터에서 오는 실수래. 그리고 이게 언제 오는 실수냐면은 덴저 디텍터에서 오는 실수인데 그 실수를 우리가 알아차릴 때래.
그러면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결정을 했다가 언제 이성적으로 넘어가게 되냐면은 내가 감정적으로 했다는 판단이 실수라는 거를 알아차렸을 때 그 실수를 바로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나 버티에서 종종 우리가 단순히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한 이유냐면은 왜 위험 감지가 처음에 혹은 처음부터 문맥상 정확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거 실수 아님, 첫 번째 판단 정확했음 이라고 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 합리화하려고 한다 라는 거를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 나중에 복습할 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좀 내용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버티에 나와 있는 문장의 내용을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5번 문장 이어서 보면은 이거 5번 문장이 동사를 수동으로 썼거든요. 근데 목적어 대절이 뒤에 들어와. 왜냐하면은 확신시키다라는 의미의 convince가 보통 사형식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형식 수동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장이 원래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확신시킨다 우리에게 대절의 내용을 이렇게 구조를 가지거든요. 요렇게 사형식인데 여기에서 간접 목적어를 이렇게 주어로 빼면서 동사를 수동태로 요렇게, 그리고 남아있는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 뒤에 요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보고 있는 5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거야. 무엇을? 우리가 내린 결정들이 rational, 이것도 어휘적으로 알아둡시다. 나는 이성적으로 결정한 건데 라고 맞던 틀렸던 스스로는 확신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나 but B에서 in reality 실제로는 대부분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결정들은 수동태 동사 그리고 그 뒤에 요거 알아둡시다. 문맥상 감정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감정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collect or generate 모으거나 만든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실을 뭘 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기 투부정사 내용은 빈칸으로 내기가 좋거든요. 이거 좀 알아둡시다. 정당화하기 위한 게 이유라는 거. 6번 문장 보면은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볼 때 근데 어떤 대상이나 사람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줘요. 위험하다라고 느껴지는. 이때 우리는 이거 완료 시제 동사로 이어집니다. have launched into. launch into라는 동사의 그 수동 그 완료 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해 온다라는 거지. 그 기분을 느끼자마자 행동을 내면적으로 뭘 하기도 전에 우리가 have started thinking 생각이라는 걸 해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결정을 하기 전에 내면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이 앞서간다 라는 거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어쨌든 이 지문이 하는 말이 뭔지 알겠죠? 우리는 감정으로 판단해놓고 이성으로 합리화한다라고 하는 거 의사결정할 때 그래서 그거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설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